네, 안녕하세요. 큰발군입니다. 4월 28일 이제 월말이 다 돼가네요. 어느새 주요 테마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그리고 뭐 계속해서 철강 쪽이 좋죠. 왜냐하면 중국이 감산을 한다고 했으니까 6% 정도 감산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리고 철강이 요즘에는 사실 철강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도 많지만 실제로 이제 비철불 금속하고 같이 쓰이는 경우들이 많고, 게다가 지금 오르고 있는 종목들이 뭐 포스코홀딩즈는 제외하고 뭐 나머지들도 사실 되게 큰, 현대제철이나 동국제강 같은 큰 업체들이 오르고 있는 건 사실인데 중소형 제철도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수급 관련된 내용들이 결국은 이 철강 관련된 종목들 테마들을 밀어 올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중국 철강 감산 뭐 얘기하고, 그 다음에 글로벌 공급망 쪽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는 게, 중동 쪽에 미국에서 투자해서 지어놓은 철강이나 비철금속 관련 시설들을 이란이 공격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이란에 대해서도 철강 수출 금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자,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는 철강이나 특히 알루미늄 같은 것들은 생산지가 이동할 때 어디로 이동하느냐 하면 알루미늄은 거의 100%입니다. 철강 같은 경우도 예전에 고로 방식에서 전기로 방식으로 거의 대부분 옮겨졌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최근에는 이제 그 친환경 제철 방식이 뭐 스웨덴을 위주로 해서 굉장히 개발이 많이 되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쫓아가야 되는 입장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철강을 많이 생산하는 나라기는 합니다. 그렇긴 한데 뭐 철강이란 건 원래 중국이 거의 50% 가까운 생산량을, 전 세계 생산량 50% 정도를 중국이 생산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소비도 많고 생산도 많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의 포스코를 중심으로 한 철강 회사들이 존재하고, 포스코의 그 여러 개의 계열사들을 거느리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포스코 스틸리온 같은 어제 오늘 계속해서 상한가 가고 있는 이 종목입니다. 어제 뉴스로는 뭐 데이터 센터에다가 포스코 스틸리온이 호주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다가 저기로 공급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건물 안에 들어가는 철강 자재가 얼마나 되겠어요. 포스코 스틸리온에 또 그 저기 알루미늄 코팅 철판 그거 들어갑니다. 철강 구조제. 이거 뭐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들어가면 그냥 뉴스로 띄우는 거죠. 그리고 포스코 스틸리온만 해도 연 생산량이 100만 톤인 회사예요. 계약 하나 정도 가지고 그렇게 막 뛰어오르고 이러진 않고요. 또 철강 전체의 상승 자체가 예, 전체적으로는 중국의 감산에 의한 겁니다. 또 그 공급망, 글로벌 공급망에 있어서 알루미늄 공급망이라든지 비철금속 공급망 이런 것들이 지금 불안하기 때문에 오르는 거지. 뭐 그냥 아무데나 지금 예의에 다 갖다 붙이려고 해요. 회사에서 뉴스를 낼 때도 뭐 그렇죠. 물론 우리 회사 잘 나간다 이렇게 보여주려고, 자 우리 만드는 거 지금 호주 데이터 센터에 납품합니다. 아니 철강이야 다 들어가죠. 어느 데이터 센터나. 네, 근데 특별히 뭐 거기 들어갔다고 해서 뭐 되게 대단한 소식은 아닙니다. 그냥 하나 띄워준 뉴스인데 그거 해가지고 뭐 철강 전체가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좀 아닙니다. 예, 그건 그냥 단순히 회사에서 띄운 아주 일부의 뉴스일 뿐이에요. 예, 그것도 되게 이상한 조그만 언론에 하나 보도됐더라고요. 예, 그거는 중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예, 전 세계적으로 뭐 철강, 그러면 건물 지어야 되는데 콘크리트도 올라야 되겠네요. 예, 데이터 센터 지을 때 콘크리트 많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그냥 아무데나 지금 다 AI에 엮으려고 되게 노력들을 많이 하기는 하는데, 그런 거에 이렇게 막 흔들리고 이러지는 마십시오. 어제 뉴스는 하나 나오긴 나왔어요. 어쨌든 뭐 알루미늄 그 저기가 알루미늄 도금강이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 물성이 더 좋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뭐 아연이나 주석 도금강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조금 품질이 좋은, 그리고 좀 가격이 나가는, 그리고 그 제품 자체가 포스코 스틸리온의 주력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잘 된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중국 철강 감산으로 철강 올랐고, 강광가스관은 철강이 오르면 당연히 같이 오르는 추세. 왜냐하면 여기 강관회사로
그 분류되어 있는 회사들이 대부분 철강 중소형에도 같이 속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고, 또 아부다비 그 국영 무슨 회사죠? 예, 거기에서 미국 가스 투자를 확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돈은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파이프라인 같은 것들이 늘어날 거다, 이 수요가 늘어날 거다라고 보는데, 자, 미국의 가스 투자 앞으로 투자한다라면 어디가 중심이 될까라고 생각해 보면 미국 내에 지금 생산하는 시설들도 물론 있겠지만 미국에서 트럼프가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LNG 생산 시설이 어디죠? 알래스카가 될 겁니다. 지금 이미 그 가스 가격이 LNG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마 어쩌면 차산성이 조금 생겼을 수도 있어요. 그런 가능성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결국은 파이프 관련된 관광 관련된 그런 테마들이 좀 주목을 받았다. 그 다음에 비철금속이에요. 또 이 세 개는 사실상 같이 묶여서 많이 움직입니다. 물론 철강하고 비철금속하고는 따로 움직이고, 그리고 리튬은 또 비철금속에 들어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묶여 있긴 한데, 요거를 이렇게 묶어야 될까 다르게 묶어볼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긴 해봤는데, 어쨌든 기존에는 비철금속과 리튬이 한꺼번에 묶여 있는 거고, 리튬 알루미늄 가격 상승, 알루미늄 제가 말씀드렸죠. 중동에서 요즘에는 알루미늄을 많이 만든다. 왜? 에너지 가격이 싸기 때문이다. LNG 같은 것들은 수송하는데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LNG 뽑아서 바로 어떻게 해요? 예, 그 천연가스 뽑아가지고 바로 발전소 만들어서 그 옆에다 알루미늄 공장 만들어가지고 알루미늄 형태로 수출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철강도 마찬가지. 예, 그래서 철강도 그런 식으로 중동에 몇 개의 생산 기지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지금 이란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 때문에 비철금속, 철강 이런 것들이 그건 보조적인 뉴스입니다. 철강의 메인 뉴스는 뭐예요? 중국의 감산. 예, 그리고 관광가스관은 뭐 예를 들면 가스 인프라에 대한 투자 증가 뭐 이렇게 되어 있긴 한데, 어쨌든 크게 보시면 하나의 큰 먹으로 움직이는 어떤 테마 그룹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리튬 알루미늄 가격 상승한다. 알루미늄 왜 상승한다고 말씀드렸고, 리튬은 지금 ESS나 뭐 이런 것들이 상승에 뭐 저기 뭐죠? 그 지금에 보시게 되면 석유 발전의 대체로 ESS 같은 것들이 주목받으면서 다시 그 전기 자동차와 함께 리튬의 어떤 수요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진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포스코홀딩즈는 철강에도 껴있고 비철에도 껴있습니다. 주로 리튬 쪽이 껴있는데, 리튬 쪽 그리고 2차전지 쪽도 조금 살펴보시게 되면 지금 아직 쓸만한 녀석들이 좀 남아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굉장히 캐즘이 와서, 전기자동차에 캐즘이 와서, 즉 그 골짜기라고 부르죠 저희가. 그런 골짜기가 와가지고 그 골짜기를 뛰어넘지 못하면서 이제 수요가 많이 줄었고, 그 덕분에 이제 수익성이 많이 악화가 됐는데, 그 중에서도 버틴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을 잘 주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건설회사는 대한건설사가 실적 호조도 되고, 그 다음에 재건주에 관련된 이야기들도 있고,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죠. 대표 주자는 대우건설, 그죠? 현대건설, GS건설, 뭐 DL, ENC 뭐 이런 데들이 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형 건설사잖아요. 그런 것들 다 주목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LG하고 엔비디아 협력하고 피지컬 AI하고 로봇 부분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긴 한데, 실제로 LG가 지금 어떤 인공지능 관련해서 파워를 가지고 있느냐면 그렇지는 못합니다. 엑사원 있지 않습니까? 엑사원은요, 솔직히 말해서 서버린 AI에 쓰기에도 조금 까다롭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돌고 있어요. AI 직접 써보신 분들 들어보면 국방 분야에는 사실상 다른 그 AI를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나라 국방에 뭐 엔트로피 거 쓰겠어요? 아니면 지금 이렇게 팔란티어 쓰라고 지금 강요를 하고 있긴 한데, 우리나라 그 국가 정보를 전부 다 팔란티어에 맡기겠어요? 그렇게 못합니다. 물론 이제 동맹이라는 측면에서는 미국의 팔란티어와 협력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팔란티어를 직접 데려다 쓰는 건 뭐예요? 우리나라 국방을 미국에 맡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인공지능 중심으로 해서 모든 국방 시스템의 어떤 의사결정 과정이 앞으로는 변경이 되게 될 텐데, 그렇다면 더더욱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내산의 AI의 중요성은 더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뭐 최근에 며칠 사이에 뭐 예를 들면 GPT는 5.5를 발표했고, 그리고 엔트로픽은
미토스를 지금 잘 만지작 하면서 낼까 말까 지금 이러고 있고, 그리고 중국 업체들은 예를 들면 딥시크는 V4를 발표를 했고 키미도 3.5인가를 발표를 했죠. 어마어마하게 지금 새로운 모델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서비스들도 엄청 쏟아지고 있죠. GPT 같은 경우도 이번 주에 뭐 이미지라든가 아니면 에이전트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도입한 새로운 서비스들을 속속 도입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그걸 저기에다가 엔트로픽에다 다 넘겨주지 않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난주에는 또 예, 구글이 갑자기 제미나이 잡기 운영하고 있잖아요. 엔트로픽에다 갑자기 한 60조를 꽂아 버렸어요. 예, 꽂아 버렸습니다. 예,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구글은 AI를 돌리는 업체이자 그리고 세계에서 3대 3개 정도 되는 3대의 그 AI 클라우드 인프라 업체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구글 클라우드라고 하는 세계에서 제일 두 번째로 크죠. 아마존이 제일 크고 두 번째로 큰 AI 클라우드 인프라를 돌리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투자를 해놓고 그 투자를 전부 다 우리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써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간에 LG하고 엔비디아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엔비디아 쪽은요 지금 칩 공급 업체이자 투자 업체이면서 인공지능과 손을 잡아야 되는데 누구 하나의 손을 들어줄 수는 없는 판이고, 주로 오픈 AI하고 협력을 하는데 오픈 AI는 또 다른 생각하고 있죠. 자기네 칩 만들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어제 얘기 듣기로는 인텔하고 협력해서 HBM 20개를 붙일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칩 구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구글은 이미 TPU라고 하는 자기 GPU를 안 쓰는, 물론 뭐 HBM 씁니다만 그런 자기만의 독특한 칩 구조를 만들고 있고, 또 XAI는 근데 제가 볼 때 약간 좀 망한 것 같아요. 왜요? 망하지 않았으면 커서를 그렇게 90조나 주고 살 일이 없어요. 예, 600억 불을 주고 샀는데 그렇게 주고 살 일이 없는데 커서를 샀다는 이야기는 자기 모델의 실패를 자인하는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간에.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메타 같은 경우는 대중적인 서비스 모델이 없는 상태고, 어쨌든 뭐 AI 업계에서도 굉장히 좀 합종 연행이나 서로 자기들이 뭔가 꿍꿍이를 차리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도 안심을 못해요. 왜냐하면 좀 대가리 크면 자기 하드웨어 개발하겠다고 나간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방향에서 해법을 찾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들만의 AI 모델들을 계속 개발하고 있죠. 그렇게 하면서 무슨 오픈클로에 대체하는 오픈클로에다 보안 그 레이어를 얹은 뭐 이런 서비스 모델을 개발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 뭐죠? 양자 컴퓨팅에 기반이 될 수 있는, 그 보조할 수 있는 어떤 그 모델을 개발을 한다든가, 현대자동차하고 깊숙하게 손을 잡는다든가 뭐 이런 행동들을 보이고 있는데, LG도 아마 그런 그 글로벌 협력의 일환일 겁니다. 근데 LG에서 내줄 게 별로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거를 도입을 한다라고 해도 LG가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가정공장이요? 글쎄요, 가정공장이 엔비디아에게 그렇게 매력적인 어떤 테스트베드가 될까요? 그렇지는 못합니다. 현대자동차는 물론 매우 매력적인 테스트베드가 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자동차하고 엔비디아는 굉장히 저기하게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어쨌든 그런 전망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비해서 LG는 뭐 엔비디아가 손을 내밀면 잡기는 하겠지만 엔비디아 측에서도 여러 개의 세계적인 어떤 생산 업체들을 기반으로 해서 디지털 트윈이나 이런 것들의 테스트베드를 만들고 싶어 할 겁니다. 그렇긴 하지만 LG에서 제공해 줄 게 별로 없어요. 왜? 지금 힘이 없어요. 그나마 하나 밀 수 있는 게 LG CNS에서 만든 엑사원인데, 엑사원이 과연 성능과 서비스 면에서 해외에 유수한 예를 들면 중국의 모델들을 따라갈 만한 캐파가 있느냐, 저는 그 부분은 그렇게 밝은 전망으로 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LG는 점점 이제 조금씩 좀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뭐 어쨌든 그렇게 해서 글로벌 AI 회동으로 산업성장 기대가 확대되고 있으니 어쨌든 피지컬 AI 쪽이 오른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LG전자가 조금 올라가고, LG전자가 투자해 놓은 몇 개의 그 로봇 업체들, 그쪽을 주목해 주시면 될 것 같죠. 자, 오늘은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전부 다 사실은 철강,
예, 대철강시대의 세상이 세 종목이 거의 다 철강하고 연관되어 있다고 봐요. 원인이 거의 비슷하죠. 중국의 감산,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 그런 것들이 다 올 그 철강, 그리고 강관, 가스관이나 비철금속, 리튬 같은 것들을 주목받게 만들었고, 건설 같은 경우는 재건 수요라고 저는 결국 보는데, 재건 수요가 조금씩 올라와 있고, 결국은 건설 업체가 플랜트 혹은 중동에 있는 생산 시설들을 복구하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것들이 바로 강관이나 가스관 같은 것들이잖아요. 그렇게 되고, 그다음 피지컬 AI는 계속해서 주목을 받을 거예요. 그렇지만 피지컬 AI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좀 조심하셔야 될 건 뭐냐면, 턱없이 감당할 수 없게 올라가 있는, 현재는 수익을 내지 못하는 로봇 업체들, 기대감만 가지고 예, 올라가 있는, 턱없이 올라가 있는 몇몇 로봇 업체들, 예, 좀 위험합니다. 사실상. 예, 그것이 진짜 금인지 아닌지가 판가름 내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거예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월 28일 주요템은 어쨌든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지난주에 제가 주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철강이나 이런 것들이 AI의 기반 시설 형태로 이야기가 되고 있고, 전력망이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주목을 해주십시오. 얘네들은 지금 단지 주목을 못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제 곧 다시 나올 겁니다. 순환 테마로. 그런 부분들 다시 봐주시고,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당히 어제까지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은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익 실현한다라는 측면도 있을 거고, 그래서 좀 빠지기는 빠졌죠.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전쟁이 이렇게 되는데도 계속해서 신고점을 경신하고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어쨌든 간에 좀 주목을 해야 되는 점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 한번 해보죠.